자, 물질의 상태 변화 우리가 얘가 몇 단원이냐면 5단원이네. 그치?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자.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세 가지 상태가 있어.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야.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고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도 고체고, 그치? 그 다음에 얼음도 고체고, 이런 것들이 고체인 거야. 액체는 물 같은 거야, 물. 그치? 액체. 그 다음에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치?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지금 기체인 거지. 수증기 이런 거. 모양과 부피 보니까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그리고 부피도 일정해.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그 모양을 잡아주는 거지. 성질은 단단하고 압축되는 정도는 고체가 압축이 돼? 아니, 부서질지언정 압축은 안 되지. 압축되는 정도가 없고 예로는 얼음, 나무, 돌, 철, 쇠 이런 것들이 있어. 입자 모형,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은 제자리에서 진동해. 얘네들도 진동은 하긴 하는데 제자리에서만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지. 입자 배열은 매우 규칙적이야. 그래야 형태를 딱 잡고 사람들이 손으로 하든 뭘로 하든 이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지. 입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게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단단한 거야. 이해되지? 그럼 액체 그 중간 정도인데 얘는 액체는 우리가 물을 생각해봐. 물은 어떤 컵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해. 그치?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고 부피는 하지만 일정해. 이 컵에 담았던 물이 이 컵으로 간다고 해서 부피가 양이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야. 성질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치? 흘러. 압축되는 정도는 물도 똑같아. 고체랑 거의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예로는 물, 식초, 기름, 주스 이런 것들이 있고 입자 운동은 비교적 활발해. 왜? 흐르니까. 이해되지? 흐르니까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긴 한다는 얘기야. 입자 배열은 고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규칙하다는 거지 완전 불규칙하다는 게 아니야. 이해되지?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멀어. 조금 더 멀어야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기체. 기체는 이제 가장 심한 경우지. 모양과 부피가 모양이 변해. 그렇지?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물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어. 부피도 당연히 변하겠지. 운동장만한 곳에 있던 그 기체들이 스마트폰 이만한 곳에다가 압축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어떤 거 봤어? 그 LPG 가스통 있잖아. 그거를 풀어놓으면 LPG 가스통보다 훨씬 큰, 그치? 운동장에 가득 찰 만한 기체가 퍼질 수도 있는 거지. 성질은 얘도 흐르는 성질이 있어. 퍼지는 성질이지. 흐르는 성질보다는. 그치? 그 다음에 압축되는 정도는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예로는 공기, 산소, 질소 등이 있어.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을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자극만 조금 있으면 금방 어디론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해되지? 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얘네 입자 운동이 활발해가지고 엄청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우 활발하고 입자 배열은 매우 불규칙해. 고체, 액체, 기체에서 기체가 가장 불규칙하다. 입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왜? 그거를 줄여놓으면 스마트폰만 한데 그거를 풀어놓으면 운동장만해진다니까. 이해되지? 상태 변화. 우리가 물질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화살표가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잘 보자.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해.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도 승화라고 한다. 고기, 기고가 되는 걸 우리가 승화라고 해. 승화. 승화는 원래는 보통 물질들은 어떤 걸 거치냐면 고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한 단계를 거쳐야 돼.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 고체, 액체, 기체 이 순서로 변하는 게 일반적이야. 기체는 액체로 됐다가 고체로 된단 말이야. 고체는 액체로 됐다 기체로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 혹은 기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우리가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 화를 내지. 그리고 화가 나면
뭐 울거나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지는 거잖아. 근데 그 우는 걸 없애버린단 말이야. 화가 났다가 갑자기 괜찮아져. 이걸 한 단계를 건너뛴 걸 우리가 승화라고 해. 이해되지? 그 다음에 기체가 이제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로 보도록 하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를 융해라고 해. 융해. 녹는다 이런 얘기야. 융해는. 그치? 융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기화라고 해. 기화. 기화. 그치? 기체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가볼까? 기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액체가 되는 거다. 액체화가 된다. 그래서 액화야. 액체에서 고체가 된대. 그럼 고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화는 좀 그렇고 응고라고 해. 달라붙는다. 그치? 응고. 이해되지? 이 용어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뒷부분에 우리가 조금 할 때 조금 쉬워. 그치? 응고는 고체로 된다. 응집해서 고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융해는 고체가 녹아서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제 뭐 융해열 이런 거 배울 텐데 우리가 보자.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상태 변화가 어떻게 돼? 우리가 쇠를 있어. 쇠. 포스코 포항제철에 가면 쇠 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그리고 온도를 막 높여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융해가 돼. 융해가 되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지. 우리가 화산에서 그 마그마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붉은 쇳물이 된단 말이야. 융해가 되는 거야. 그치? 융해가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무언가 계속해서 수증기 같은 게 막 피어오르지. 화산 폭발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액체가 기체화, 기화가 된단 말이야. 그치? 또 고체 상태에 있던 것이 바로 기체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치?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방금 가열할 때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하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되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해되지?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이해만 하면 아주 간단해.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냉각할 때 한번 보자. 그럼 기체가 어떻게 돼? 기체가 액체로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액화라고 했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응고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걸 승화라고 한다고 그랬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도 승화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경우도 승화다. 그치? 냉각할 때는 이런 응고, 액화, 승화 이 부분이다. 다음 넘어가서 입자 운동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활발해진다고. 엄청 활발해서 이쪽 저쪽 다 충돌하고 다닌다고 그랬잖아. 추워지면 구석에 가가지고 오리털 이불을 꼭 꽁꽁 둘러싸고 가만히 잠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지. 그치? 겨울에 곰이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면 돼. 봄 되고 여름 되면 어떻게 돼? 더우니까 이쪽 저쪽에서 물가에 가가지고 연어도 잡아먹고 그러는 거지. 입자 배열은 가열하니까 어떻게 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우 불규칙해야 된다는 얘기지.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고 반대로 냉각하면 규칙적으로 되는 거지.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혹은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니까. 그치?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열하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가 가만히 있겠어? 막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멀어지겠지. 냉각하면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매우 가까워지는 거지. 아 추워 그러면서 가까이 붙는 거잖아. 이게 되지.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성질과 질량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안 변해. 질량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물질은 이루는 입자의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에서 하나만 달라진다고 그랬지. 여러 개가 바뀌면 그럼 안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실험이 잘못된 거니까.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부피 변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음 있잖아. 얼음이 물이 돼. 물이 됐다가 수증기로 돼. 수증기가 다시 빗물이 돼 가지고 내려. 그치? 그래서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얼리면 또 날씨가 춥거나 그렇게 되면 얼음을 얼어. 그러다가 다시 땅이 이제 따뜻해지면 물이 돼. 그리고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 다시 수증기가 돼가지고 기체가 돼가지고 하늘에 머물러서 뭐 구름이나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있어. 수증기 상태로. 그러다가 어떤 이 부분이 만나면 다시 비가 내려, 눈이 내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그리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상태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부피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변하지. 부피는 변하지. 아까 우리가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이 세 가지는 변한다고 그랬잖아. 물질이는 입자 배열이 달라져서, 그치? 고체는 배열이 규칙적이잖아. 근데 액체는 상대적으로 불규칙이잖아. 기체는 매우 불규칙이잖아. 이해되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 기체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어. 고체일 때는 거의 조밀하게, 그치?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어. 일반적인 물질이야.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는 경우에 융해, 액체로 되는 거잖아. 기화, 기체로 되는 거잖아.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를 얘기하는 거지. 입자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겠지.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다음 넘어가서 응고는 뭐야?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지.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지.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지. 단단해지는 거지.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그럼 부피가 작아지겠지. 아까 운동장만 하던 게 스마트폰만 해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방금 일반적인 물질을 보고 물은 예외적인 물질이래. 특이한 거야. 우리가 물을 유리병 그런 경우가 있었어. 시원하게 음료수 맥주를 마시겠다고 냉장고에 냉동실에다가 맥주 병들을 몇 개를 넣어놨어. 그리고 깜빡했어.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깜빡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리고는 냉동실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 맥주병들이 다 깨져 있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면 예외적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액체였잖아. 그치? 맥주가 병 속에 들어있는 맥주가 액체 상태였는데 그거를 냉동실에다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얼음이 됐잖아. 부피가 커지는 거지.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 그러니까 유리병을 깰 정도로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치우느라고 한참 걸렸지. 유리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얼리면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해서 유리병이 깨진다. 물, 얼음, 수증기순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그치? 물, 얼음, 수증기순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물보다는 얼음, 고체가 더, 여긴 기체, 액체. 그치? 특이한 거야. 우리가 좀 전에 일반적인 물질은 어떤 거냐면 고액기야. 근데 여기는 액고기야. 고체가 부피가 가장 작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물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액체가 가장 부피가 적어. 그다음에 고체 유리병을 깰 정도로 고체가 이게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기체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커지겠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 100% 나와. 100%.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입자가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변하는 건 뭐야? 입자 운동. 운동은 어떤 때? 온도가 높아질 때.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이런 거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잖아. 입자 사이의 거리는 기체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운동장만 하고 고체일 때는 스마트폰만 하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럼 물질의 부피는 어떻다는 거야? 당연히 변한다는 얘기지. 실험 1번 보면 물의 상태 변화. 염화 코발트 종이 건조할 때는 푸른색이야. 근데 물을 흡수하면 물이 있으면 붉은색이야. 건조하면 물이 없다는 얘기지. 물이 없으면 푸른색이래. 그치?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다음 이런 얘기지. 그치? 삼각 플라스크에 여기 이제 알루미늄 포일을 요렇게 한대.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겠지.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기에 이제 물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가열을 할 거야. 그치? 알코올 램프 같은 걸로 가열을 딱 해주니까 가열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물을 가열을 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 그치? 물 액체지. 액체가 뭐가 되는 거야? 기체로 되는 거니까 기화라고 하는 거야. 수증기가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면 여기로 계속 빠져나오겠지. 수증기가 여기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코발트 종이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여기가 원래 푸른색에서 물기가 묻으니까 붉은색이 되겠지. 그런데 이게 마르면 어떻게 돼?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가겠지. 이해되지? 물이 끓으면 구멍 바로 윗부분 김이 생기는 부분에 각각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한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이 어떻게 돼? 모두 붉게 변한다. 붉게 변하니까 물이
염화 코발트 수증기가 염화 코발트 종이에 닿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물은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성질은 절대 안 변해. 그렇지? 사람 성질은 MBTI 생각해봐. MBTI 사람은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데 원래 물질의 성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결과 구멍 바로 윗부분 푸른색이 어떻게 돼? 푸른색이 붉게 변하는 거지. 붉게. 그렇지? 김이 생기는 부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한다. 그렇지? 붉게 변하는 거야. 왜? 수증기가 그쪽으로 빠져나오니까. 그치? 실험이 이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의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 아세톤이 있어. 아세톤 뭐 손톱이 이거 손질하는 이거 상태가 변화할 때 나타나는 질량 변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입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종류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질량은 일정하지.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1mg 정도 넣었어. 그리고 고무마개로 이걸 막았어. 그리고 질량을 측정을 해보면 삼각 플라스크와 아세톤 1ml의 질량이 측정이 되겠지. 질량이 143g이래. 삼각 플라스크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 아세톤은 어떻게 되겠어? 증발해버린단 말이야. 그치? 아세톤이 액체였다가 기체로 되니까 이걸 우리가 기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기체화 된다고.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 모두 기화하면 모두 기화해서 날아가 버렸어. 그럼 삼각 플라스크만 남을 거 아니야. 액체는 없어진 거야. 그럼 측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 143g이다. 왜 모두 다 날아가는데? 아니 근데 뭘로 막아놨어? 고무마개로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했을 뿐이지 삼각 플라스크 이 부분은 동일하게 고무마개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변한 것 뿐이야. 그치? 아세톤이 기화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야. 이게 되지? 아세톤은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부피 변화. 액체일 때는 1ml니까 원래는 한 요만큼이었겠지. 그런데 기체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지. 페트병에 아세톤 1ml를 넣고 페트병을 눌러서 공기를 쭉 빼냈어. 그러니까 찌그러졌겠지 페트병이. 페트병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아세톤이 팽창해질 거 아니야 기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페트병이 찌그러졌던 게 펴지겠지. 그러면 페트병이 부풀어 오른다. 아세톤이 기화하면서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아세톤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기체 상태일 때 입자 배열이 더 불규칙해지겠지. 액체보다 기체가 더 불규칙하다고 그랬죠. 매우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물질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이 변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변한다. 부피는 변한다고 그랬어. 그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혹은 고체가 기체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 지금까지. 아니면 열을 빼앗으면 그러니까 열에 따라서 이렇게 가열할 때와 그 다음에 열을 빼앗길 때 물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이거는 융해, 기화, 승화, 고체. 흡수하니까 열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 내가 열을 받아들이면 열받지, 킹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땀이 흐르는 거지. 그치? 원래 내가 땀이 안 흘렀어. 난 고체 상태지. 근데 땀이 흐르니까 액체 상태가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땀이 없어지지. 기체로 날아간 거지.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내가 열을 다 받아. 그럼 주인은 내가 열 받았어. 그럼 친구들이 조용해 안 조용해? 조용하지. 왜?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 내가 열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치? 융해, 우리가 보자. 융해열을 흡수한대. 융해할 때 나는 열을 흡수한다. 기화, 열을 흡수한다. 승화, 열을 흡수한다. 그치? 고체에서 기체로 될 때. 딱딱한 거에서,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거에서 부피가 큰 걸로 할 때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그치? 부피가 커지는 거지. 이게 되지? 우리 보자. 융해라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잖아.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하면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었어. 우리 여름철에 그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걸 거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면 거기 얼음을 넣어주잖아.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지.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당연히 시원하겠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음식물 넣으면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지. 왜?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온도, 열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얼음에서 물로 되면서 얘네들의 그 성질은 똑같아. 그치? 근데 자기네들 열을 가져간단 말이야. 열을 가져가야만 얼음이 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주변은
냉각되겠지. 차가워지겠지. 이해되지? 기화는 액체에서 지금 기체로 되는 거잖아. 액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야 얘네들이 증발이 돼서 기체로 되는 거잖아. 분수.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분수 액체 물을 이렇게 쏘아 올리면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걔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물 입자가 퍼지면서 우리한테 이제 오는 입자도 있고 그러면서 공기 중에 섞여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더운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려주잖아. 그치? 고체에 물을 뿌려줬어. 그럼 어떻게 돼? 고체가 식으면서, 그치? 고체가 식으면서 액체랑 만나가지고 물이랑 만나면서 그러면서 뭐 수증기 아지라인 같은 게 막 피어오르잖아. 그치? 기체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주변에는 걔네들이 열을 가져간 거니까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고. 사용하고 난 뷰테인, 액체를 기체로 기와 가스통을 먼저 보면 만져보면 차갑다. 뷰테인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캠핑이나 이런 거 가면 버너 있잖아. 버너에 넣는 가스통 있지. 그 가스통 작은 거 걔네들을 뷰테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 걔네들을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 이해돼? 알코올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알코올로 이제 손 소독을 많이 했잖아. 걔네들 원래 액체 상태로 찰랑거리고 있잖아. 근데 분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기체로 하면서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잖아. 묻힌 손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지는 거죠. 왜? 걔네들이 열을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야. 공연장에서 드라이아이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되는 거지. 무대 근처에 있으면 걔네들은 유독 시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31 이런 데 가서 아이스크림 포장을 하면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점점점 원래 얼음 상태였으니까 고체 상태였으니까 얘네들이 녹아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지지. 왜? 기체로 승화해버렸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넣을 때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두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는다. 왜?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되면서 승화되면서 열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은 아주 차갑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거야. 방출. 그럼 자기네들은 추워지는 거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따뜻해지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돼.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 생각을 하면 얘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돼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방출해. 열을 내가 방출해. 내가 열 받았어. 킹 받았어.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내키는 대로 다 행동을 했어.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지치지. 그러면 나의 열받음도 사라졌지. 왜? 스트레스가 풀렸으니까. 그런데 주변은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막 쏟아 부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열받았을 거 아니야. 내 열이 주변 사람들한테 퍼졌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는 차가워진 거야. 이해되지?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응고, 그치?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우리가 응고라고 했잖아. 액화, 기체가 액체로 된 걸 액화라고 했잖아. 승화,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좀 더 딱딱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상태가 변화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우리가 냉장고를 생각해봐. 냉동실 우리가 여름에 얼음을 먹기 위해서 물을 넣어. 액체잖아. 그래서 냉동실 하니까 얘가 딱딱한 고체 얼음이 되는 거지. 근데 냉장고 뒷면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왜? 열을 그쪽으로 방출하는 거야. 얘가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그 열을 그대로 머금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윙 하면서 열 에너지를 냉장고 뒤편으로 계속 뽑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뒤편을 만져보면 따뜻하다. 냉장고가. 그치? 따뜻하면 어떻게 돼?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지 뭐. 넘어가서 응고, 액화, 승화를 우리가 방금 봤으니까 한번 보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내가 열 받았어. 그래서 막 열을 냈어. 화를 막 냈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치? 열 받는단 말이야. 그럼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기억에 잘 남을 것이다.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줘.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 내부가 따뜻하게 되는 거지. 물이 뭐가 돼? 고체가 될 거. 이글루 아니지만 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물이 얼음이 되면서 고체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주변에는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얘기지. 추운 겨울철 오렌지 냉해를 막기 위해 물을 뿌려. 물을 뿌리면 추운 겨울날이니까 물이 뭐가 돼? 얼음이 되겠지. 그러면서 응고열. 물이 고체로 되는 거잖아. 얼음이 되는 거니까. 응고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이런 얘기야.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일 저장고에 또 물을 뿌려. 그러면 물이 얼음이 되잖아. 그러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겠지. 이해되지? 응고냐 액화냐 그러면서 거기에 열자만 붙인 거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액화는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날씨 있잖아. 그치? 끄급하고 막 이런 거. 그때는 뭐야?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되기 전에 이런 얘기잖아. 그치? 하늘 위에서 구름이나 이런 이게 수증기가 뭉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곧 비 내릴 거야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기체가 물기를 수증기 이걸 잔뜩 머금고 있는 거지.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바로 소나기가 쫙 내릴 거야. 그럼 기체가 소나기로 되니까 기체보다는 소나기가 조금 더 단단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이 우리가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지.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더 뭐 해?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마 때 생각하면 돼. 소나기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그치? 그럼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액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잘 된 곳이 있었어. 그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방에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후덥지근한 거지. 그치? 기체가 액체로 돼버리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아니면 기체가 고체로 되면 딱딱한 걸로 변하면 주변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그치? 눈을 보면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면서 우리가 눈 결정이 없어. 겨울철에 하늘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수증기 이런 기체들이 떠돌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기체 상태에서 눈 결정이 돼가지고 승화돼가지고 기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내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오히려 그 한방눈 내릴 때 있지. 한방눈 내리면 날씨가 포근해. 이런 날씨인데도 눈이 내린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승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것일 뿐이야. 원래 눈은 상공에선 어때? 매우 추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체가 고체로 승화됐겠지. 하지만 그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면서 승화열을 발생하니까 열이 발생을 했고 사람들은 참 포근하다. 그치? 한방눈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참 포근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흡수야 이제 흡수 좀 전까지 방출을 봤는데 가열 곡선과 상태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보자. 가열곡선과 상태 변화 이걸 보면 물질을 가열하면 그치?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당연히.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사용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를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잖아. 그치?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돼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지. 물이 볼볼 끓기 시작하잖아.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포인트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성적은 그대로야. 근데 난 진짜 힘들어. 그때 조금만 더 견디면 성적이 오른단 말이야. 근데 나 해도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가해준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어. 녹는 점은 고체, 우리가 그 얼음 생각해봐. 얼음이 물이 되는 거,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해. 고체 물질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가 있어. 이걸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해. 그럼 얘네들은 그 구간에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끓는 점은 우리가 물은 몇 도에 끓어? 100도씨에서 끓잖아. 그치?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점이라고 하니까 딱 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 부분 지속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온도가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막 증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증기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되냐?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열을 가해줬잖아. 그럼 활발해진다고.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 불규칙해진다고. 그치? 불규칙해지면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진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럼 불규칙적으로 되겠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지. 이 얘기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한번 보자. 방출하는 상태 변화 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넘어가자. 이 부분을 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X축과 Y축이 있어야지. 그치? 모든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를 가로를 가열 시간으로 하자. 가열 시간. 온도를 높여주는 이 부분을 오래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세로축은 온도라고 해보자. 그러면 고체가 있어. 고체. 그치? 우리가 가나 다라마 5개네. 대충 셋 이렇게 했다고 치자. 먼저 고체야. 고체 상태로 있는 놈이, 그치? 지금 가열을 해주고 있잖아. 열을 하니까 고체에서 서서히 올라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다가 또 서서히 올라가. 그러다가 또 일정하게 유지돼. 그러다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 얘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금 고체 상태야. 맨 처음에 고체 상태에서 출발해서 고체 상태에서 플러스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 지금 열 에너지가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융해라고 그랬잖아. 융해. 그치?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융해가 지금 진행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 부분, 이렇게 비탈진 부분은 액체가 된 거야. 아까 이렇게 비탈진 부분의 고체였잖아. 이 비탈진 부분은 이제 액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일정 구간이 있어. 이렇게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부분을 아까 일정하게 고체가 액체로 되는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다고 그랬어. 그치? 이걸 무슨 점이라고? 녹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지금 녹는 점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액체 상태에 있는데 계속 열은 지금 계속 가열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액체 더하기 기체가 되는 거야. 액체와 기체가 지금 뒤섞여 있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막 되면서 막 이런 상태. 변하려고 말라. 이걸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한다고 그랬지. 기화. 액체가 기체화 된다. 기화 상태인 거지. 그럼 여기 위로 비탈진 경사가 급한 가파른 이 부분은 뭐야? 기체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 부분, 지금 기화 부분을 잘 보면 기화는 지금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끓는 점이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 끓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있지? 여기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이 부분, 여기가 일정하게 지금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 변화가 없고. 그치? 그때 우리가 융해, 기화 이 상태인데,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녹는 점, 녹아야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끓는 점, 끓어야만 액체가 기체로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오케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방출. 내가 열 받았어. 그래서 막 화를 내. 그러니까 주변에 온도가 높아지고 나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열을 다 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점점점 맨 처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내려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지. 이해되지? 냉각 곡선과 상태 변화 보면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당연히 냉각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유지.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방출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어느 점 액체 물질이, 액체가 고체가 돼야 돼. 물이 얼음이 돼야 돼. 그치? 어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점, 물에 오는 점 몇 도야? 0도야, 0도. 그치? 0도 동안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0도보다 낮게 영하 1도, 영하 2도, 영하 3도, 영하 4도, 영하 5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어느 점, 액체의 물질이 어느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해.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겠지. 녹는 점은 뭐야?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고, 어는 점은 뭐야?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0도씨로. 그치? 만약에 물이 지금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받았어. 그랬더니 딱 받으니까 한 10도씨 돼. 10도씨 되는데 얘를 냉동고에 넣었어. 그치?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돼야 되잖아. 그치? 어느 점 0도가 되어야 얼기 시작한 거지. 얼었어. 얼음을 얼려가지고 우리가 상온에 놔뒀어.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는 몇 도? 영하 뭐 한 마이너스 5도 정도 됐었어. 그런데 상온이 한 20도 되니까 얘가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면서 0도씨를 거쳐서 그 다음에 20도씨까지 가려고 막 하겠지. 이 부분을 녹는 점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는 점과 같은 물질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다. 이 부분 중요하겠는데, 같은 물질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중요하다. 넘어가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 그치? 그럼 입자 운동이 둔해지겠지.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나는 열이 없어지는 거지.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지. 적어지는 거야. 입자 배열이 그럼 규칙적. 그치? 내가 막 어질러 놨던 방도 이제 정리정돈 하는 거지.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아, 이제 저 사람은 화 다 풀렸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이해되지? 끓는 점과 어는 점에서 온도 변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릴 만한 데가 여기다 그릴까? 오케이. 한번 그려보자. 또 이게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한번 그려봤어. 여기는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흡수하는 상태에서는 가열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냉각 시간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방출하니까 냉각 시간은 이제 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 새로운 온도로 똑같아. 온도는 도씨가 되겠지. 냉각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물이, 그치, 점점점 고체, 얼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은 기체를 생각하지 않아. 왜? 이 그래프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보면 이렇게 하고 쭉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걸로 끝났어. 그러면 여기 부분은 지금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인데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딱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냉동실에 넣었어. 냉동실에 넣으면 여기는 지금 액체에다가 플러스 고체 상태, 액체가 고체로 막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 중인 거지. 근데 온도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이걸 우리가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뭐라고 해? 응고라고 하잖아. 응고. 그치? 응고 상태가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고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온도가 지금 일정한 여기 부분 있잖아. 온도가 안 변하고 있잖아. 이 일정한 이 부분, 이 온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어는 점. 어는 점이지. 어느 점이 아니야. 어는 점. 그치?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뭐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근데 거꾸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쳐봐. 이쪽으로 진행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여기가 흡수고 우리가 좀 전에 여기가 방출이야. 그 그래프를 데칼코마니처럼 이 온도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맨 처음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거를 가운데를 딱 접어서 한 거랑 똑같은 이 그림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헷갈리면 방금 했던 얘기는 생각하지 말고, 그치?
우리가 방금 봤던 여기 온도가 일정한 부분 있지? 액체, 고체, 응고되는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험을 볼까? 에탄올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한번 보면 에탄올을 가열하면 끓어 기체 상태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기화라고 하는 거지. 기화. 기체 상태 에탄올은 냉각이 되어서 찬물이 담긴 시험관에 액체 상태 액화로 모인다. 그치? 이거는 그 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 돼. 그치? 실험 1번 에탄올 가열할 때 온도 변화 오른쪽 편에 그림이 있는데, 그치? 가열을 하니까 물이 가열이 돼서 액체잖아. 얘가 기체가 되겠지. 기화가 돼서 차가운 찬물이 있는 곳으로 유리관, 시험관 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기체가 다시 어떻게 돼? 액체가 된다는 얘기지. 물이 다시 물이 기체로 됐다가 물로, 액체로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우리가 간단하게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가열 시간이야. 가열 시간. 그리고 여기가 온도야. 가열을 계속하면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겠지. 그치? 맨 처음에는 한 20도씨 되네. 그치? 20도씨에서 점점 올라가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80도가 됐어. 얘가 80도가 되었을 때 얘가 점점점점점점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온도가 계속 변화할 때와 변화하지 않을 때 여기 부분을 딱 나눠서 여기를 우리가 가라고 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가 나라고 할 거야. 아, A하고 B라고 했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할 거야. 그럼 그 구간에 대해서 A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A 구간이라고 하고 B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B 구간이라고 하는 거지. A 구간은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왜? 가열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액체가 물이 그치?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열 에너지를 얻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겠지. 열 에너지를 얻으니까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B는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에탄올이 끓는 온도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래. 지금 80도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80도가 조금 약간 밑에 있게 그래프가 그려졌네. 그치? 78도씨. 그러면 가열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에탄올로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었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야. 무엇을 흡수한 거야? 물이 기체가 되는 그걸 흡수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화열을 흡수한 거란 말이야. 기화열을 흡수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열을 흡수했다. 이되지. 실험 2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보면 시험관 속에 물이 얼음의 상태 변화로 응고한다. 그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는 이제 냉각 시간이 되겠지? 냉각 시간.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되겠지? 지금 세로 축은 계속 온도야. 그치? 온도 보니까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없고 맨 처음에 20도씨에서 시작하네. 그치? 20도씨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했다가 그리고 이게 반듯하게 돼버렸네.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A 부분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B 부분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C 부분이라고 할 거야. 그치? 보자. 그러면 A 부분, 요 부분을 얘기한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야. 냉각이 점점 시간이 맨 처음엔 20도씨에서 여기가 지금 몇 도씨냐면 0도씨.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씨. 그치? 우리가 한번 보면 A 부분은 열 에너지를
잃는 거지. 냉각시키니까 열 에너지 있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당연히 낮아지는 거지. 이건 너무 이제 쉬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여기 부분. 그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잖아. 물이 어는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물을 어는 점 몇 도씨? 0도씨다. 이 그래프를 보고 어는 점이 여기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 그치? 물이 어는 동안 그러면 물이 액체가 지금 고체로 되는 거잖아. 그럼 응고잖아. 응고. 그치? 응고열을 방출해 주는 거지. 열이 방출되어야 내가 열을 방출해야 나는 차분해지잖아. 캄다운 해주잖아.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응고열이 방출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C번 더 내려가는 거지 지금 여기. 그치? 열 에너지를 잃으니까 얼음의 온도가 낮아진다. 0도씩 더 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더 영하 5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마이너스 10도까지 가고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프는 모두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까 냉장고는 좀 설명을 했어. 거의 다 비슷한 원리야. 에어컨하고 증기 난방기가 거꾸로 됐다고 보면 돼. 보면 에어컨은 우리가 집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공기를 시원하게 한다.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야. 액체가 냉매하면서 기화하면서 액체 냉매. 그러니까 냉매가 뭐냐면 차갑게 만들어준 매개체라는 얘기야.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물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뭘 해야 돼? 물을 끓여줘야 되잖아. 그치? 물을 끓여주면 걔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흡수해가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 차가워지겠지. 열을 모두 걔가 다 킹받네, 열받네 하면서 다 열을 가져가 버리니까 주변은 분위기가 갑자기 갑분싸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주변 공기가 시원해지는 거. 그게 바로 에어컨이란 얘기야. 그러면 액체가 기체라는 걸 우리가 기화라고 했잖아. 걔가 바로 뭐야? 기화열을 흡수해서 가져가 버렸어. 그럼 실내기는 실내에 있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야. 에어컨 기계 있지? 실외기는 우리가 저기 다용도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거기 부분에 이제 그 팬 달려 있는 거 있잖아. 큰 이거 기계 윙 소리 나면서 하는 거. 그게 실외기야. 응축기라고 해. 응축기. 우리가 실내기는 증발기야. 증발기. 그치? 액체 냉매를 기화시키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지. 그치? 열 에너지를 그럼 흡수한단 말이야. 그럼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겠지. 실외기는 응축기야. 기체 냉매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지. 기체 냉매를 액화, 물이 되는 거야. 그래 에어컨은 물을 조금씩 방출을 해. 그럼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내려왔네. 그럼 기체는 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액체는 온도가 낮은 상태잖아. 그치? 고체는 더 낮은 상태잖아. 이해되지? 우리가 물 생각하면 돼. 수증기일 때는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근데 액체, 물 상태일 때는 한 10도 정도 되잖아. 얼음 상태는 영하 10도 정도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0도 정도. 그치? 20도, 20도, 그 다음에 뭐 10도, 그 다음에, 아니다. 수증기는 그것도 훨씬 높지. 온도가. 그치? 실외기, 응축기는 기체 냉매를 액화시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럼 열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하는 거고,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단단해지는 거가 되는 상태면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가벼운 상태, 물렁물렁한 상태가 되려고 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실외기 주변에는 되게 후끈후끈해. 그래서 실외기 이거를 문을 이제 밀폐해 놓으면 어떻게 돼? 불나버리고 그래. 실외기 부분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지. 냉장고 보자. 냉장고는 에어컨 원리와 비슷해. 냉동고 안은 실내기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냉장고 뒤편 이 부분이 실외기라고 생각하면 돼. 증발기와 응축기가 있는데 증발기는 액체를 우리가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화하면서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함으로 이게 액체 냉매가 이게 프레온가스일 거야. 프레온가스가 그 오존층 파괴하는 가스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가스인데 액화되어 있어. 근데 얘가 기체로 되는 거지.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기화열을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냉장고 안은 시원해지는 거야. 냉장고 안이 차가워진다. 오케이. 그러면 기체 냉마가 다시 액화하는 거지. 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액화열을 기체가 액체로 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겠지. 그치?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럼 냉장고 뒷면은 따끈따끈해진다는 얘기지. 증기난방기는 뭐냐면 너네들은 보일러만 봐서 이걸 잘 모를 텐데 열 히터가 있어. 학교나 아니면 옛날 좀 구식의 병원 아니면 서양 유럽 쪽에 가면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 우리나라 원래 온돌 이거였잖아. 근데 얘는 라지에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벽면 한쪽에 그 뭐야 기계가 있어. 라디에이터. 이게 증기 난방기래.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면서 기체가 그러니까 액체로 되는 거지. 액화하면서 수증기가 물이 되네.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실내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따뜻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막 신발 신고 다니고 그리고 침대에 신발 신는 채로 막 눕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 차이긴 한데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방식을 쓰는 거고 걔네들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쓰는 방법이야. 이해되지?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는 서양식 영향이 좀 많은 거지. 근데 우리는 온돌식은 우리나라 예전부터 온돌 이렇게 방바닥을 그 구들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되면서 그러니까 액화열이 방출되는 거지. 액화열이 방출되니까 어떻게 돼? 주변이 따뜻해지겠지. 증기 난방기, 수증기의 액화, 수증기가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그치? 액화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럼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보일러는 물의 기화, 물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지. 물을 따뜻하게 데피면 어떻게 돼? 기체가 되잖아. 수증기, 그치? 기체가 되니까 열 에너지를 걔네들이 흡수해 가져가겠지. 그치? 그러면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이해되지? 보일러는 물의 기화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 에너지를 걔가 흡수해 가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지는 거지. 여기는 한번 다시 잘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도록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페이지 56페이지까지 다 봤어. 이제 문제만 남았네. 그치? 문제는 꾸준히 잘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하면 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